안녕하세요.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을 원본 자료를 통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. 자, 7,100만 원. 이 정도 빚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? 좀 막막하죠? 오늘은 실제 한국 법원 서류 3075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먼저 이 문제의 크기, 그러니까 빚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부터 한번 보죠. 총 7,154만 8,414원. 와, 원금에 이자까지 붙어서 7,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. 정말 작지 않은 돈이죠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빚의 내용이에요. 이게 무슨 큰 사업하다가 생긴 빚이 아니고요. 보시면 카드사, 저축은행, 캐피털사에 심지어 정부 지원기금까지 정말 여러 곳에서 야금야금 쌓인 생활형 빚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법원 서류를 보니까 부 이유가 더 명확해져요. 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. 그냥 생활비가 좀 부족하고 가족한테 돈도 좀 보내고 다른 빚 막느라 카드 쓰고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쌓여서 이렇게 된 거죠. 자,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? 법원은 이 사람의 재정 상태를 아주 속속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. 절차의 첫 단추는 바로 투명성이에요. 모든 걸 다 공개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공정한 계획을 세우려면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하니까요. 여기서 청산가치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. 이게 뭐냐면 만약 이 사람이 지금 파산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치운다면 채권자들이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?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. 근데 놀라운 건 그냥 지금 가진 예금이나 보험만 보는 게 아니에요. 여기 보세요. 과거 이책 3,995만 원. 혹시 빚 갚기 싫어서 다른 사람한테 몰래 빼돌린 돈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 토해낸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겁니다. 아주 철저하죠. 그래서 결국 계산된 청산 가치가 약 4,064만 원. 바로 이 금액이 앞으로 세울 상환 계획이 공정한지를 판단하는 최소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. 이 돈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계획이 통과될 수 있다는 거죠.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. 자, 재산은 다 파악이 됐고요. 이제는 이 사람이 매달 버는 돈, 즉 소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. 이걸 알아야 얼마나 갚을 수 있을지 계산할 수 있겠죠? 이 신청인의 한 달 총 수입은 217만 원으로 잡혔습니다. 소득 내용을 보니까 직장에서 받는 월급 150만 원에다가 매달 들어오는 연금 67만 원을 합친 금액이네요. 그런데 법은 이 217만 원을 전부 빚 갚는 데 쓰라고 하진 않아요. 그러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법으로 최저생계비라는 걸 보장해 줍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이니까 빚 갚는 데 쓰지 말고 꼭 생활비로 쓰라는 거죠. 자, 그럼 계산은 아주 간단해집니다. 월소득 217만 원에서 법이 보장해주는 생계비 약 137만 원을 빼는 겁니다. 그렇게 남는 돈이 바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가용소득이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나온 가용소득에서 뭐 약간의 수수료 같은 걸 제외하고 나니 이 사람이 매달 갚아야 할 최종 금액은 77만 9,102원, 약 78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매달 약 78만 원씩 갚는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. 이 계획이 앞으로 5년, 즉 60개월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, 그리고 아주 중요한 법적 원칙 하나를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게 바로 개인회생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이 5년짜리 상환계획이 그냥 지금 당장 파산시키는 것보다 채권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. 그래야 이 계획이 의미가 있겠죠? 자,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? 아까 계산했던 청산 가치가 약 4,064만 원이었죠. 그런데 5년간 갚을 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니 약 4,179만 원입니다. 더 많죠? 네, 바로 이 원칙을 충족시킨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오케이, 이 계획 승인,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. 이건 절대로 뭐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. 2025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30년 7월까지 꼬박 5년 60개월 동안 매달 꾸준히 돈을 갚아나가겠다는 성실한 약속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 5년간의 고단한 약속을 다 지키고 나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 60개월 동안 성실하게 갚고 나면 이 신청인이 갚는 총 금액은
4,674만 6,120원, 약 4,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. 이 4,700만 원이라는 돈은 원래 빚 원금의 66%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이자는 전액 탕감, 즉 면제된다는 사실입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효과가 정말 한눈에 보이죠. 원래 7천만 원이 넘었던 원금이 4,700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. 빚의 무게를 3분의 1이나 덜어주고 이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탈출구를 마련해주는 거죠. 결국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는 문제를 5년이라는 시간과 성실함으로 맞바꾸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입니다. 이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기회, 이 새로운 시적의 가치는 과연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